그렇다면 아이폰 SE 4세대 출시일은 언제 정도가 될까요? 아이폰 14를 기반으로 나온다면 2015년 상반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폰 13과 아이폰 14가 모두 현역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델부터 단종이 이루어져야 아이폰 SE 4세대가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SE 모델들을 보게 되면 반년 정도 지나 재활용과 재설계가 이루어진 신제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실물 사진까지 유출된 것을 볼 때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출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아이폰 SE 4세대만큼 다이나믹한 루머를 보여주는 신제품도 없을 듯 합니다. 과연 어떤 제품을 모태로 재활용을 할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폰 XR부터 아이폰 15까지 다양한 루머가 나왔는데 아이폰 14와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 4세대 디자인이 아이폰 14 닮은 꼴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CAD 렌더링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IT 매체 9일 모바일에서 차기 아이폰 SE 모델의 CAD 정보를 입수해 이를 기반으로 렌더링을 제작한 것입니다. 상세 사이즈는 세로 147mm, 가로 71.5mm, 두께 7.7mm로 세로 146.7mm, 가로 71.5mm, 두께 7.8mm의 아이폰 14 크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화면 크기가 4.7인치에서 6.1인치로 확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LCD 패널 대신 OLED 패널이 탑재됩니다. 세 번째, 두툼한 상하 베젤이 사라지고 노치 컷아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SE 4세대 강화 유리로 추정되는 실물 사진이 유출된 것이죠. 드라마틱한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아이폰 14 패널은 반드시 재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6.1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와 OLED 패널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단 노치 적용은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터치 아이디 홈 버튼이 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산이었던 홈 버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07년 출시되었던 아이폰 1세대부터 아이폰 SE 3세대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제 애플의 결정에 따라 이 모델이 완전히 단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14는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된 만큼 트루뎁스 카메라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원가 절감을 통한 스펙 급 나누기를 한다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와 같이 측면 버튼이 터치 아이디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라이트닝 포트가 빠지고 USB Type-C 포트로 전환됩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USB Type-C를 지원했기 때문에 단순히 재활용하는 수준이라면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서 모바일 기기 충전 규격을 USB Type-C로 표준화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2014년 말부터 출시되는 신제품부터 이를 적용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닌 재설계를 통해 USB Type-C 포트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2012년 3월 출시되었던 아이폰 SE 3세대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직전 해에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에 모바일 AP가 탑재된 것이죠. 급 나누기 진심인 애플이 왜 중급기 모델에 최신 칩을 탑재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하의 장사꾼의 애플이 이와 같은 반전 모습을 보여준 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같은 부품과 달리 모바일 AP 같은 경우 애플이 자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가 작용하게 되면 구형 칩보다 신형 칩이 탑재되는 게 원가 절감 차원에서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는 유저 관점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루머대로 2025년에 출시된다면 2014년 9월 발표가 예상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칩이 탑재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 모델부터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A칩 넘버링이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A17이 아닌 A18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능만 보게 되면 도저히 보급형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후면 카메라는 여전히 단일 렌즈가 적용된 싱글 카메라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급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폰 16 일반 모델을 구매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살 갉아먹기로 인한 매출액과 순위 감소 방지 차원에서 급 나누기를 확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SE 4세대 출시일은 언제 정도가 될까요? 아이폰 14를 기반으로 나온다면 2015년 상반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폰 13과 아이폰 14가 모두 현역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델부터 단종이 이루어져야 아이폰 SE 4세대가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SE 모델들을 보게 되면 반년 정도 지나 재활용과 재설계가 이루어진 신제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실물 사진까지 유출된 것을 볼 때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빠르게 출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이폰 판매량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3과 아이폰 14가 전격적으로 단종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이폰 SE 4세대가 깜짝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홈 버튼과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되는 모델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폰 14를 모태로 한다는 가정하에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부품은 크게 외관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부품은 모바일 AP, 충전 포트가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되면 재활용이 되고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면 재설계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루뎁스 카메라 유무에 따라 은행 송금, 간편 결제와 같은 핀테크부터 얼굴 인식을 통한 페이스 모션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가격과 관련된 구체적인 루머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항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가 429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아이폰 SE 4세대의 경우 499달러까지는 열어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본 용량이 64기가에서 128기가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4 같은 경우 6기가 램과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용량이 탑재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옵션을 제공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이폰 SE 3세대 같은 경우 디자인과 기능은 우려먹기 수준이라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화면 크기와 베젤은 2022년에 출시되는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SE 4세대의 경우 카메라를 제외하면 역대급 수준의 대격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트렌디한 가성비 스마트폰이 나오는 만큼 저 비티크와 같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유저라면 존버와 함께 구매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